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28번 과제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매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에다 XY 평면을 클릭하고 화면 가운데에 있는 XY 평면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면 우리 27번 과제 도면과 거의 유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부분을 보고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부분을 보면 가로가 80, 그 다음 세로가 40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적으로 하려면 40에 80이고 지금 우측면도에 보면 높이가 6mm이므로 그냥 40에 80 사각형을 그리고 6mm 돌출한 다음 그 다음 다시 윗면을 선택해서 구멍 작업을 하고 목깎이를 하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숙련된 한 번에 돌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사각형 아래에 보면 중심 직사각형으로 작성하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치수가 평면도에 보면 80이고 가로 치수가 80이고 탭 키를 이용해서 세로 길이는 40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목깎이를 미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면도 치수에 보면 평면도 치수 보면 2-R15 즉 R15mm 크기로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D에서 목깎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목깎이를 선택하고 목깎이 지름을 먼저 15로 변경한 다음 모서리 꼭 지점을 클릭하면 지금 선이 되어 있어서 목깎이를 15로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또 선과 선을 클릭하면 목깎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에 평면도에 보면 2-파이13 즉 13mm 크기의 구멍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바로 구멍까지 작성을 하겠습니다. 같은 중심이 되겠습니다. 13mm 크기 13mm 크기. 자, 왜 13인지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전체 길이가 80이니까 가운데 25, 25만큼을 빼면 30입니다. 그럼 왼쪽에서부터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80이고 길이가 30이니까 좌우로 15mm만큼씩 남습니다. 그러니까 목깎이 반지름이 15mm이므로 왼쪽에서부터 15mm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 거리가 40인데 우리가 왼쪽에 보면 25mm 치수가 있어서 남는 거리가 15mm이므로 이 중심 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앞쪽에서부터 15mm, 즉 이 목깎이 안 중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 치수에 보시면 6mm가 높이이므로 돌출로 6mm만큼 작업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단면을 선택하고 6mm만큼 거리 값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작성이 되었고 등각투상도 모양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작성된 모양과 일치하기 때문에 뷰 큐브를 조정해서 F4를 눌러서 홈뷰를 설정하는 작업은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를 보면 뒤쪽에 높이가 조금 이제 2mm만큼 아래로 깎여 있고 뒤쪽에서부터 5mm 위치까지 2mm 깊이로 높이가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평면 위쪽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세로선과 가로선을 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위에서 반대쪽 선 위까지 작성해주고 거리를 5mm를 주겠습니다. 자, 그럼 구속이 완료된 것이 보여집니다. 자, 3D 모형에 다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영역을 클릭해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2mm 높이만큼 높이가 차이가 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홈 뷰를 눌러보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에 부분에 이 둥근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둥근 부분은 지금 평면도를 보면 이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0mm 높이로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멍이. 그리고 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은 바로 이 보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면도에서 본 보강대 부분이므로 이 원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 커서가 보이는 이 부분이 되겠고 뒤쪽 면에서부터 20mm 크기고 그 다음 규격은 작은 원의 지름은 파이 15mm이고 큰 원의 지름은 파이 40mm입니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뷰큐브의 뒤쪽 모서리를 클릭해주고 바로 이쪽 바로 이 뒤쪽 이 수직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을 추적점이 오는 상태에서 작은 원의 지름이 15mm이고 그 다음 같은 중심에 큰 원의 지름이 40mm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을 주겠습니다. 도면에서 보면 정면도에서 이 위쪽 평면에서부터 중심까지 높이가 50mm이고 이 80의 중간이므로 왼쪽에서부터 40 위치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이 위쪽 평면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가 50mm이고 수직으로 이 중간점과 수직 구속을 주도 되고 아니면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부터 40mm를 주어도 됩니다. 수직 구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직 구속으로 선택하고 수직 구속 주면 구속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 돌출로 가겠습니다. 자, 돌출 거리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대칭 돌출이 아니라 도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뒤쪽 이 평면 뒤쪽 라인 여기에서 이 위쪽하고 일치되는 높이에서부터 한쪽 반대 방향으로 평면도에서 20mm만큼 가기 때문에 바로 한쪽 방향, 즉 영역을 선택해주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고 20mm만큼 가도록, 즉 이 높이에서부터 20mm만큼 가도록 돌출을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위쪽 평면 부분이 작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뒤쪽 보강대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강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폭이 1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으로 되어 있고 정면도 보면 올라가는 각도가 80도 각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큐브를 아까처럼 뒤쪽 모서리를 살짝 돌려준 상태에서 지금 출발되는 높이가 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으로 외형을 투영해 보겠습니다. 투영하고 그 다음 위쪽 평면도 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출발점이 이 앞쪽이 아니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점을 피해서 선 위에서 클릭해주고 지나가도록 스케치하겠습니다. 다시 선 위에서 선 특성점 이런 점을 피해서 노란 점 상태에서 클릭해주고 위로 지나가도록 스케치합니다. 반드시 이 특성점을 피해서 스케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선으로 투영한 선에 접선시킵니다. 그 다음 자르기로 뒷부분을 잘라주고 그 다음 치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선을 클릭해서 80도를 입력해 줍니다. 선과 선을 클릭해서 80도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고 영역이 형상 투영되어 있으므로 닫힌 영역으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닫힌 영역을 클릭해주면 자,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고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그 보광대의 돌출 거리가 평면도에 보면 10mm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10으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홈뷰를 보면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깎기를 먼저 작업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면에 보면 주서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 우리 이 보광대 부분하고 아래쪽과 만나는 부분 그리고 이 평면에서 앞쪽 부분 그 다음 이 원통의 바깥 부분들이 목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D 모형에서 목깎기를 선택하고 목깎기 반지름을 1mm로 변경한 다음 모서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쪽 모서리 그 다음 이 부분도 목깎기 되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 원통의 바깥 부분 안쪽 부분 그 다음에 뷰큐브로 모서리를 클릭해서 회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안쪽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까지 선택해 보면 선이 모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목깎기가 완료되었고 이제는 앞쪽 보광대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보광대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에 스케치를 하기 위한 평면을 두 평면의 중간 평면으로 이쪽을 클릭하고 뷰큐브를 회전해서 반대쪽을 클릭해서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스케치할 때 중심 직사각형으로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형 탭에서 평면들을 선택해 보면 중간 평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Z 평면이 바로 중간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Y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F7을 클릭하여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리브를 작성할 부분 형상 투영으로 스케치 선이 작성되어야 될 부분 아래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이 중간점에서부터 접선하기 위해서 살짝 지나가도록 선을 스케치해주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으로 아랫부분, 투영한 아랫부분과 직선을 접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선을 자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호에서 투영한 중간점에서부터
아래쪽에 접선되도록 선을 스케치한 것입니다. F7로 영역을 살려보겠습니다. 홈뷰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돌출로 작업하게 되면 좌우로 돌출됐을 때 이 원통과 만나는 경계 부분이 틈새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브로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3D 모형에서 리브를 선택합니다. 보강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메뉴는 스케치 평면의 평행인 아래쪽 것으로 보통 리브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이 스케치한 선이 됩니다. 닫히는 영역이 생기지 않는다면 프로파일 방향, 솔리드 아래에 있는 방향을 변경해 보면 채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도면에서 보면 이 두께가 정면도 부분에 6m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께가 6mm이고 좌우 대칭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돌출이 되도록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해 보면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원형 형태로 리브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목깎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하고 반지름을 1로 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도 이쪽 부분과 경사 부분, 이쪽 부분, 그리고 뷰큐브를 회전해서 반대쪽 부분을 목깎이해서 목깎이를 마무리합니다. F4를 눌러서 살짝 돌려보면 아마 이 부분도 목깎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목깎이 되어 있거나 뭐 아니라면 그대로 특별하게 표시되지 않는다면 생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둘, 셋, 네 군데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도면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아까 이 부분이 목깎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3D에서 수정을 하면 2D 도면에서는 저절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작업이 기본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면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28번 과제이므로 28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28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